자, 이번에 보실 주제는 물권의 효력의 두 번째인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은 내 물권을 누가 방해한다. 내 소유권을 방해한다. 그러면 내가 소유자니까 그 방해자에게 하지 마. 뭐 하지 마? 방해하지 마. 내 소유권 방해하지 마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쉽게 간결하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도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하는 거야. 누가 하는 거냐? 물권자가 하는 거야. 물권자가. 물권자가 누구한테 하는 거냐? 방해자에게. 이 방해자에게 뭐라고요? 방해하지 말라고. 방해하지 말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는 세 가지가 있어요. 반환 청구. 그 다음 방해 제거 청구. 그 다음 방해 예방 청구. 이 세 가지를 몽땅 엮어서 묶어가지고요. 물권적 청구권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걸 몽땅 토탈해서 물권적 청구권. 자, 예컨대 갑의 토지에 갑이 이렇게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방치를 했더니 이 땅을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뒀더니 그 마을 주민 중에 한 분이 여기다가 무허가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거주하고 계셨던 거예요. 을이 침범을 한 거죠. 을이 이렇게. 무허가 건물을 을이 신축했다. 얘가 신축한 거죠. 그럼 건물을 지으면 이 건물은 땅하고 별개입니다. 별개. 이게 무허가라도요. 무허가라도 이거는 을 겁니다. 을 거. 왜? 건물과 땅은 별개니까 을 거가 되는 거죠. 허가 받아야 돼요? 안 받아도. 허가 안 받고 등기 안 해도 건물 다 지으면 이렇게 벽 세우고 기둥 그다음에 지붕 넣으면 건물이 탄생한 거죠. 그러면 이게 허가 안 받아도 등기를 안 해도 이건 을 거가 되는 거죠. 얘가 소유권 가진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방 일부를 얘한테가 병한테 세를 줬어요. 세를요. 임대를. 그래 여기 세입자 임차인이 세 살고 있어요. 세입자가. 주인도 살고 세입자도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 갑이죠. 갑. 갑이 토지 소유자. 이 토지 소유권을 누가 침범한 거예요? 을과 병이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물권자인 갑이. 방해자인 누구한테요? 을과 병에게 청구하는 겁니다. 청구. 방해하지 말라고. 내 소유권 뭐 하지 마? 방해하지 마. 니네 방해하지 마. 이거를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너 무단으로 진 거지. 무단으로. 너 여기 무단 신축이야. 무단 신축. 그러면 이 건물 어떻게 해? 철거하란 말이야. 여기 내 땅에서 땅 철거해버려. 그래서 갑은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철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철거하란 말이야. 이때 병에게는요. 병은 주인이요. 세입자요. 세입자죠. 세입자 보고 건물 철거해라? 이건 안 되죠. 왜냐? 세입자는 남의 건물이기 때문에 철거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병에게는 철거 청구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예요? 을에게, 주인한테 하는 겁니다. 당신이 부셔 이거. 왜? 내 땅 네가 침범했으니까 부셔. 오케이. 그럼 이 건물을 가지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부지를 쓰게 돼요. 부지를 이만큼을 침범을 하게 되잖아요. 부지를. 그럼 부지를 어떻게 해라? 나한테 반환해라. 부지를 반환해라. 이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을한테 해야죠. 을한테. 을에게 뭐 해달라? 토지 인도 청구. 토지 내놔 너. 토지를 뭐 해달라고요? 반환해라.
이걸 을에게 하는 거죠. 을에게. 왜? 얘가 주인이니까 네 건물, 이 땅 나한테 내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기서 나가라 이거죠. 너 나가 이거 나가. 건물 비우고 나가. 이걸 퇴거 청구라고 그래요. 퇴거 청구. 을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갑이. 너 나가 여기서 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퇴거 청구하는 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될까요? 을이 자기 집에 살고 있잖아요. 얘가 자기 집 주인입니다. 자기 집 주인. 자기 집 주인을 자기 집 주인 보고 얘가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는 거예요. 대신에 철거요. 철거는 되는 거죠. 철거해달라고 그래야 되지 퇴가 나가라고요. 얘 보고 나가라고 할 권리는 없는 겁니다. 얘가. 왜? 얘가 자기 집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건물 지은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퇴거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19의 정답, 27의 정답. 대신에 을에게 뭐 해달라고요? 철거. 이거는 되는 거죠. 철거. 너 부셔 네가 부셔. 왜? 네가 남의 땅에다 지은 거니까 부셔. 이때 이 세입자 보고요.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너 세입자 너 나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세입자 보고 나가라고. 왜요? 얘를 내보내야만 무슨 작업이야? 철거 작업이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을에게 퇴거는 못해도 누구한테요? 병에게. 병이 누구요? 세입자에게. 병에게 뭐 해달라고요? 퇴거 청구. 퇴거 청구는 못하는 거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하고 예민하죠. 을은 누구요? 주인에게. 집주인에게는 나가라고 못하지만 누구한테요? 세입자죠. 세입자 보고는 뭐 해달라고요? 나가라고 할 수 있다는 거. 여기가 맥락이 있는 데죠. 여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학습의 포인트. 이때 세입자가 여기에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전입신고. 그럼 뭐가 생겨요? 대항력. 대항력을 뭐 해도 갖추어도 얘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을 갖추어도 얘 내보낼 수 있어요. 왜요? 이 대항력이라는 거는 뭐냐? 건물이죠. 건물에 대해서 대항력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대항력을 언제 쓰는 거냐? 이 집주인이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얘가 대항력을 가지고 이 세주인한테 주장하는 겁니다. 이 주인이 집주인이 건물주가 바뀌었을 때 근데 얘는 건물주의 땅주인이에요. 땅주인한테는 이 건물 세입자는 대항력을 주장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입자가 건물에다 뭘 갖춰도요? 대항력을 갖춰도 얘는 주인은 땅주인은 이 세입자를 어떻게 해요? 퇴거하라고요. 비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네가 비워야 이거 철거 작업이 되니까. 그래서 병에게 무슨 청구요? 퇴거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병이 뭘 갖춰도요? 대항력을 갖춰도. 퇴거가 된다는 거. 이거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자주 난이도 있게 낼 때는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자, 이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소유자가 방해자에게 하지 말라고. 철거나 토지 반환을 요구하는 거죠. 요건 안 된다고 그랬어요. 뭐는요? 퇴거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권적 청구권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는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물권적 청구권이 소유자만 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소유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땅을요 빌려주면 지상권자한테 빌려주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자한테 빌려줬다. 그러면 얘가 전세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가 전세권자다. 그럼 전세권으로 얘 보고 뭐 해달라고요? 철거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전세권이야. 전세권자도 철거 청구하는 거 됩니다. 뭘로요? 전세권의 기회. 전세권의 기회 철거해달라 됩니다. 얘가 지상권이면 뭘로요? 지상권의 기회 철거 청구. 얘가 점유권이면 뭘로? 점유권의 기회 철거 청구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하는 거냐? 물권자가 하는 겁니다. 물권자가. 그 물권자에는 누가 들어가요? 소유자도 들어가고 전세권자, 지상권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자에는 소유권자 들어가고 누구도 들어가요?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등등 다 들어가는 거죠. 다. 이걸 물권자라고 그래요. 물권자. 자, 이때 소유권을 만약에 얘가 팔면, 땅을 팔았다 A한테. 땅을 매매로 매각해서 팔면 소유권이 갑에서 A로 넘어가겠죠. 소유권이 넘어가면 이 철거 청구는 누가 할 수 있는 거냐? 소송으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되시는데요. 이 철거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소유자입니다. 현재 소유자.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누가 하느냐? 현재 물권자입니다. 현재. 따라서 갑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A가 해야 되죠. A가. 얘가 현재 소유자니까. 현 소유자가 철거 청구를 해야 되는 거지. 얘는 누구야? 전 소유자. 전 소유자는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얘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철거 청구를. 그래서 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소유자요, 현 소유자요. 바로 현 소유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합니다. 현 소유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현 소유자가. 누가 할 수 없고요. 전 소유자 갑은 할 수 없다. 왜? 얘가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하나 생기는데요. 소유권을 이렇게 양도하면, 소유권을 양도하면 청구권도요. 청구권도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소유권은 여기에, 철거 청구는 전 소유자가.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철거 청구하고 소유권하고 분리가 될 수 없어요. 분리가. 그래서 소유권을 넘기면 청구권도, 철거 청구권도 같이 가는 거다. 같이. 전 소유자가 철거 청구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얘가 소유권을 일로 넘겼기 때문에. 자, 그 문제가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중요한 뼈대자 논리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로 넘어가면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있습니다. 민법 규정에 보면 맨 위에요. 맨 위에 소유권의 명문 규정이 있습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203조의 명문 규정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소유자는, 그 소유자는 누구예요? 현 소유자. 현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점유한 자의 동그라미요. 얘가 점유하고 있죠. 점유한 자에게 소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213조예요. 이걸 무슨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누가 하는 거예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거예요. 현재 점유자. 현재 점유자에게 하는 겁니다. 누가요? 전 소유자가 아니라 현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현재 이 건물 점유하는 놈한테. 따라서 의리어 이 건물을 만약에 넘겼다, 이렇게 C한테 팔아 넘겼다. 건물을 넘기면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철거 청구는 얘한테 해야 돼. 얘한테. 왜? 얘가 현재 점유자니까. 현재 점유자는 얘한테 해야 되는 거지 전에 점유자 을에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A가 하는 겁니다. 현 소유자가. 누구한테요? C에게 하는 겁니다. C에게. 왜? 현재 점유자가 얘니까.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소유물 반환 청구라고 그래요. 옆에 써보실까요? 소유물 반환 청구권. 그러나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별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얘가 무단으로 신축하면 이거 얘가 철거할 수 있어요. 철거해 넣어. 왜? 무단 신축이잖아. 근데 얘가 이만큼을 사버리면, 이만큼을 을이 어떻게 해버리면 A로부터 매매로 사면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점유할 권리가 생기죠. 그러면 A는요, 이거 철거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는요, 을이 이거를요, 임대를 얻었다. 임대를 얻었다. 매입을 했다. 토지를 매입을 했다. 그러면 뭐가 있는 거예요? 권한이 생긴 거죠. 권한이. 이 땅을 점유할 권리가 생긴 거죠. 그러면 얘가 이걸 달라고 할 수 없고 철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나 매매를 하면 뭐가 생겨요? 점유할 권리가 생겨요. 그 점유할 권리에 밑줄 그어 주실까요? 점유할 권리가 어떻게 생겨요? 매매나 임대. 그러면 뺏어올 수 없어요. 이거를. A가 이걸 뺏어올 수 없다. 반환을 청구를 해도 거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 소유권에요. 소유권에 명문 규정을 집어넣어 놓고요. 소유권에는 명문 규정을 주고
나머지 제한물권에는 준용 규정을 두었습니다. 준용 규정을 뒀는데 단 유치권에는 준용 규정이 없습니다. 요게 유념할 부분입니다. 유념할 부분. 밑에 쌍괄호 3번에 보면 준용 규정이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 거기에 별 3개 할게요. 물권은요. 물권은 법전에 없는 거. 법전에 없는 거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물권 법정주의 때문에. 그래서 유치권은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이런 게 없습니다. 왜? 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심할 거는요. 그 바로 위에 보면 니은에 있어요. 니은에 보면 저당권하고요. 저당권하고 지역권. 이 토지를 저당 잡은 사람, 저당권자는 여기를 점유를 합니까? 안 합니다. 이 땅 점유를 안 합니다. 저당권자는. 얘가 주인이고 얘가 저당권자라고 해볼까요? B가 저당권자. 그럼 여기를 점유를 해요. 누가 해요? 점유는 설정자가죠. 은행은 여기를 점유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이 을한테 땅 내놓으라고요. 땅 내놓으라고. 즉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를 왜 할 수 없습니다?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찬가지로 지역권도 동일합니다. 지역권자도 여기를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출제맥입니다. 니은의 별 3개요. 저당권자와 지역권자는 뭐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이 없어요. 여기를 점유를 안 하거든요. 이걸 누가 침범을 해도요. 얘가 침범을 해도 얘가 가타부타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할 권한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대신에 방해 제거나 예방 청구 요건 할 수 있어요. 요건 못하고 요 2가지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별 3개 하실게요. 그 다음 쌍괄호 4번에 특성 나와요. 물권적 청구권의 특성. 이 물권적 청구권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가 소유권을 양도하면. 소유권이 양도가 되면 청구권도요. 청구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청구권도 같이 양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은 A에게, 소유권은 A, 청구권은 전 소유자에게.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없다. 분리가. 그게 특성 1번입니다. 1번. 물권과 이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소유권이 여기로 넘어왔죠. 소유권이라는 물권과 청구권 이거는 분리가 안 된다. 이렇게 이쪽에 남겨두면 안 되는 거죠. 전 소유자에게 뭐를요? 청구권, 철거 청구권 행사하라. 네가 청구해, 네가 철거 청구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왜요? 소유권하고 청구권은 이게 분리가 안 되니까. 그래서 물권하고 청구권은 분리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별 3개 할게요. 별 3개. 매매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여 일단 소유권을 양도하면 물권적 청구권도 같이 이전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누구요? 갑이죠.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만 이걸 유보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소유자는 제3자에게 물권적 청구권, 즉 철거 청구를 전소유자가 합니다? 못합니다. 얘가 못합니다. 왜 못합니다? 소유권을 양도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측에 5번에 보면 주체가 나와 있죠. 1번에 소유권이 없는 자. 소유권이 없는 자는 왜 못해요? 소유권이 있어야 하잖아. 소유권이 있어야. 근데 소유권이 없는 사람 안 되는 겁니다. 그게 1번입니다. 기억이요.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은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못 하는 겁니다. 왜 못합니다?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A가 신축한 건물을 B가 매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매매로 매입을 했어요. 그러면 등기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하는 거지. 왜 안 할까요? 등기를? 얘도 전매하려고.
등기하면 세금을 물으니까 전매하려고 얘가 등기를 안 하는 거죠. 샀어요. 이거 20억에 샀는데 등기를 안 하는 거지. 등기를. 왜 안 한대? 세금 안 내려고. 그때 이걸 누가 침범했어요. 얘가 침범했어요. 그때 얘가 얘 보고 소유권이요. 소유권으로 나가라고 해보대. 못하죠. 왜요? 등기가 안 돼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음 동그라미 2번 전소유자. 전소유자는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는 철거 청구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게 2번입니다. 매매로 소유권을 상실한 전소유자는 소유권만을 분리시켜서 자신에게 유보할 수가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자신이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직접 방해 제거 청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별 3개. 그건 나중에 뒤에서 보니까요. 뒤에서 또 볼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상대방이요. 이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현재 물권자가. 누구한테요? 현재 방해자에게 합니다. 그 현재 방해자는 누구냐? 현재 점유자를 의미합니다. 현재 점유자. 이때 점유자는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다 되는 겁니다. 둘 다 되는 거예요. 점유만 하면 직접 점유, 간접 점유 가리지 않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이 건물이요. 이 건물을 미등기 건물을 얘한테 팔았다. B한테. 미등기 건물을 B한테 넘겨버리면 이게 등기가 안 돼 있잖아요. 얘한테. 그래도 누가 거주를 해요? B가 여기 거주하죠. A는 그러면 이걸 누구 보고 부셔달라고 그래요? 부셔라. 누구 보고? B한테 하는 거죠. 왜요? 얘가 현재 점유자니까.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2번.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이 점유하는 경우 얘한테 철거 청구해요? 못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얘한테. 그 다음에 뒤로 넘기면 03번에 보면 물권적 청구권의 한계가 나와요. 한계. 즉 1번 상대방이 점유할 권리가 있으면. 자, 무슨 내용이냐면 위에다 그림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실까요? 이 땅을 B가 매매로 샀어요. 매매로. 근데 얘가 등기를 안 해요. 왜요? 세금 안 내려고. 미등기죠. 미등기. 미등기 매수자입니다. 얘가 이거 점유하고 있어요. 얘가 점유하고 있어요. 소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 안 했으니까 누구 거예요? A가 소유자죠. 얘는 점유자. 이거 얘가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매매로 팔았는데요. 매매로 팔았기 때문에 A가 얘한테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매매를 했으니까 얘가. 그 다음에 B가 또 팔았다면 B가 또 C한테 매매를 해버렸어요. 이렇게 매매를. 그럼 얘도 등기한다고요? 안 하죠. 얘도 미등기로 그냥 점유만 하고 있습니다. 미등기 매수자께서 얘가 소유를 해요? 점유를 해요? 점유만 해요. 등기 안 했으니까 점유자입니다. 그럼 A가 C한테 가서 땅 뺏어올 수 있을까요? 내가 소유자야. 왜? 내가 등기돼 있잖아. 너 소유자 아니지? 너 등기 안 해서 소유자 아니지? 얘가 뺏어올 수 있어? 이렇게요? 내놓으라고 그러면 얘가 내놓으라고 그러면 얘가 넘겨줘? 안 넘겨줘? 안 넘겨줘. 왜요? 매매로 샀기 때문에. 바로 이 매매로 사면 점유자에게 뭐가 생겨요? 여기를 점유할 권리. 점유할 권리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A는 소유물 반환 청구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점유할 권리가 생겨서 아주 잘 나옵니다. 그게 니은입니다. 니은의 별 3개. 그 정도까지 보도록 하고 밑에 기출문제 있습니다. 기출문제 꼭 점검 부탁드릴게요. 다음 물권 변동 보시겠습니다. 자, 물권 변동은 크게 여기 판이 굉장히 크고 양이 방대합니다.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점검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부족한 관계로 여기만 해도 엄청나게 시간이 걸리는 부분인데 여기를 한
짧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하고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권 변동은 이렇게 나눠요. 물권의 객체가 뭐였어요? 물건이었죠. 물건을 지배하는 게 물권인데 그럼 물건은 뭐가 있었어요? 부동산하고 동산이었죠. 그래서 물권 변동은 즉 부동산 물권 변동하고 동산 물권 변동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그럼 부동산 물권 변동은 어떻게 나누고요? 등기를 해라. 너 등기를 하면 너한테 부동산 소유권이 생겨. 동산 물권 변동은 등기 대신에 점유를 해, 점유를.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부동산 물권 변동과 동산 물권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근데 우리는 동산 물권 변동을 시험에 아주 드물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이건 빼버리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 물권 변동과 관련된 뭐에 대해서 등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형식주의 원칙이요. 형식주의 원칙이라는 건 이걸 말합니다. 이 토지 한 필지를 을이 매매로 부동산을 매매로 사면 매매 계약만으로는 이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매수자가 저 땅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뭐를 해줘야 되느냐? 등기를 꽂아야 됩니다. 자기 앞으로 뭐 할 때요? 등기를 해야만 뭐가 생겨요? 소유권이 생깁니다. 매매 합의만으로는 소유권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가져오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형식주의라고 그래요. 형식주의. 형식주의는 뭐를 하라고? 등기를 하는 거를 말해요. 등기를 하란 말이야. 그래야 소유권이 생겨. 나 근데 부동산을 산 게 아니라 수목을 샀어. 수목을 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명인 방법을 해. 명인 방법을 하면 네 수목이 돼. 네 수목이. 자동차를 뽑으면 등록을 해. 등록을. 그걸 무슨 주의요? 형식주의라는 겁니다. 형식주의. 오케이. 매매만으로는 소유권 넘어온다? 너 안 넘어온다 이거죠. 이게 형식주의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례로 나와 있는 걸 참고로 보시면 돼요. 갑소유 토지를 매수인 을과 매매 계약을 하고 잔금을 지불했으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입니다. 등기 아직 하기 전이죠. 등기를 하기 전이면 이때는 뭐가 있어요? 소유권 없죠. 소유권 없고 뭐만 있어요? 등기 청구권만 있어요. 등기를 하면 뭐가 생기고요? 소유권이 생기고. 등기 전에는 청구권이, 등기를 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이걸 형식주의 원리. 그 다음 쌍괄호 2번. 그럼 매수자, 매도인은요. 이 땅을 뺏어올 수 있나요? 얘한테? 안 되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갑은 이걸 뺏어올 수 없다. 그게 쌍괄호 2번. 매수인 을은 점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토지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다음 등기의 공신력 부인. 공신력 부인은 이런 개념입니다. 거기에 갑을로 되어 있으니까 갑을로 그대로 연결을 해드리면 갑의 땅을 을이 여기 형님 땅입니다. 형님 땅을 동생이 이걸 관리를 해주다가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이.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서류를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서류 위조를 해서 저 땅 등기를 동생 자기 앞으로 이전해버린 겁니다. 소유권 이전을 해버렸다. 이전 등기를. 매매를요 위조해서 이게 서류 위조를 해서. 근데 제3자가 볼 때는요. 제3자 병이 볼 때는 이 등기를 그대로 있는 것 같잖아. 이 앞으로. 그래서 이게 위조되었다는 거. 위조되었다는 거를 병은 알아요? 몰라요? 얘는 이게 위조된 걸 모르고 있죠. 모르고 얘가 샀다. 모르고. 누가? 제3자가 샀다. 그럼 얘가 소유권을 가질까 못 가질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 민법은 이게 위조되어서 무효인 게 입증이 되면 소송으로. 갑이 이걸 소송해서 입증을 했다. 그러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됩니다. 원인 무효가.
물론 이 입증이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다, 어렵다는 거죠. 입증이 되면 위조가, 이거는 원인 무효가 되고, 무효인 거를 어떻게 한 거예요? 무효인 거를 알고요 모르고요. 얘가 모르고 샀어도 얘는 보호가 안 됩니다. 왜요? 이게 무효면 이 등기도, 얘가 등기한 것도 무효가 돼버립니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등기에 뭐가 없다고 그래요? 공신력, 신뢰가 없다. 신뢰가,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병이 또 팔아도요, 병이 정에게 또 팔아도 이것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겁니다. 무효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효 등기에.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습니다? 공신력이, 신뢰가 없습니다. 계속 무효가 돼요. 계속 무효가 되는 거. 그럼 얘도 소유자가 아니고 얘도 소유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누가요? 갑이요. 땅 주인 형이, 얘가 진정한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얘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이거 무효인 걸, 서류 위조된 걸 입증을 해서 이걸 다 말소 등기하고 이거 말소시켜 넣어. 말소시켜. 왜? 원인 무효거든. 너도 무효야. 왜? 공신력이 없어서 무효야. 너도 말소시켜. 말소 등기하고 너도 말소 등기하란 말이야. 그래서 얘가 소유권자가 이걸 다 말소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얘네가 보호돼요, 보호가 안 돼요? 제3자가 보호 안 돼요. 이게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을 부인한다. 그 말은 진정한 소유자가 보호되고 누가요? 제3자가 희생된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갑은요, 이걸 다 말소하는 작업을 해서 다 없애버리면 됩니다. 날려버리면 되죠. 아니면 정해서 이렇게 갑으로요. 갑으로 직접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걸 할 수 있어요. 진정명의 회복.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해서 직접 말소 대신에 이전이요. 이전 등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말소 등기 가름해서 이거에 대신해서 이전 등기로 직접 이전하는 거죠. 왜 편리해요? 얘네들 안 거치잖아. 그래서 말소 등기 대용으로 이전 등기하는 거를 뭐라고 하느냐? 진정명의 회복이라고 그래요. 아주 시험에 빈번하게 출제되는 논지입니다. 그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줄에 437페이지 마지막 줄, 기억과 니은에 있습니다. 기억. 갑은 소유권에 기해 을과 병의 등기를 순차적으로 뭐하게 돼요? 말소 작업. 말소 등기해버리면 됩니다. 말소해. 치워. 왜? 내가 소유자고 네가 방해하잖아. 네가 방해하는 거 다 치우란 말이야. 바로 이게 뭐야? 방해 제거예요. 방해 제거. 너 제거하란 말이야. 왜? 내 소유권 네가 방해하잖아. 너도 방해하잖아. 다 어떻게? 다 치워버리란 말이야. 그럼 이 진정명의 회복은 뭐 대신에? 말소 등기 대신에 하는 거니까 이 진정명의 회복도 방해 제거. 방해 제거하고 성격이 똑같다.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의 성질은 방해 제거 청구의 성격과 똑같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물권 변동이 나오지요. 부동산 물권 변동. 지금 우리 두 가지 논의를 했어요. 우리 민법은 형식주의를 취한다. 형식주의는 등기를 꽂아라 이거야. 그 다음 그 등기가 무효 등기면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공신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효 등기에 뭐가 없다? 공신력이 없다는 거죠. 자, 그거를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사례를 통해서 이 논리 구조를, 이 논리의 뼈대가 되는 거를 연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신력이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소개를 해드렸어요. 갑의 땅을 서류 위조를 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이전해도 얘가 소유권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이게 위조인 게 밝혀지면. 그러면 이 등기는 원인 무효로 됩니다. 이때 이걸 병이 사면 위조되었다는 걸 모른 채로, 위조되었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사면 병이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얘가 선이면 선의 3자가 소유권을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갖는 거죠. 이게 무효면 얘도 못 갖는 거야. 이걸 왜 못 갖는 거야? 얘가 선인데도 소유권을 못 갖는 까닭은 뭡니까? 무효 등기에는 뭐가 없어서요? 공신력이 없어서 그래요. 등기에 뭐가 없어서?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얘가 선이어도 소유권 뺏깁니다. 얘도 뺏깁니다. 그럼 여기서 누가 진정한 소유자요? 갑이. 갑이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위조가 나오면 시험 지문에 위조가 나오면 얘 선이어도 소유권을 못 가져요. 그래서 이 땅의 소유자는 누굽니다? 병입니다. 갑입니다. 갑입니다. 갑이 소유자다. 얘 소유권 못 가져요. 이게 1번입니다. 그럼 우리 민법의 구조대로면 얘는요 무조건 뺏기는 거죠. 쟤한테. 그럼 이 제3자가 피해보는 일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 민법은 여기다 예외를 넣었어요. 예외를. 자, 갑과 을이 가장매매를 했다. 가장매매 이거 어디 나왔어요? 민법 총칙에 허위 표시에서. 가장매매로 이 집을요. 집을 친구 앞으로 가족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다. 이거 유효 무효? 원인 무효죠. 왜? 허위 표시니까 이거 무효죠. 이때 이게 가장매매인 거를 병이요 모르고 샀다. 알고요 모르고요? 모르고 샀습니다. 얘가 선의삼자면. 소유권이 갑고예요 병고예요. 위에 1번하고 2번이 다른 점은 뭡니까? 위에는 위조였다는 거고 이게 포인트고 여기서는 가장매매였다는 거. 이게 학습의 포인트입니다. 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이때는 얘를 보호하지 않아요. 왜요? 허위 표시를 얘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3자를 보호해줘요. 그래서 여기서는 병이 소유자가 됩니다. 왜냐? 허위 표시의 무효는 허위 표시는 무효죠.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삼자에게 대항을 못한다. 108조 2항 때문입니다. 108조 2항. 이 108조 2항은 누구를요? 선의삼자를 보호하고 가장매매한 얘를 희생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법에서. 그래서 가장매매일 때는 누가요? 선의삼자가 소유권을 뺏어갑니다. 위조일 때는 얘가 뺏어오고요. 거꾸로요 이게. 갑과 을이 가장매매가 아니라 이번에는 명의신탁을 하면 명의를 일로 돌려놨다 이거죠. 여기를 신탁자, 여기를 명의수탁자. 그럼 명의는요. 명의는 수탁자에게 돼 있죠. 땅이요. 땅 1000평이 수탁자 명의로 돼 있죠. 이렇게. 이거를 수탁자가 팔면 수탁자가 누구한테? 제3자에게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 제3자 병은 소유권을 언제 가져갈 수 있어요? 허위 표시에서는요. 허위 표시에서는 제3자가 언제만 가져요? 선의일 때만. 선의일 때만 얘가 보호되죠. 근데 여기서는 선의여도 보호되고 악의여도 보호돼요. 선의여도 유효. 악의여도 유효. 그래서 병이 악의여도 얘가 소유권을 가져버립니다. 병소유입니다. 여기서는 병소유. 뭐 때문에 우리는 부동산 실명법에 나와요. 부동산 실명법 4조 3항. 실명법 4조 3항에 있어요. 4조 3항에. 명의신탁은 무효예요. 무효는 자기네끼리만 무효, 자기네끼리만. 그 무효는 누구한테요?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이때 제3자가 뭐여도요? 악의여도. 악의여도 유효라는 점. 그래서 우리 민법이 이때 1번에서는요. 사례 1번에서는 선이여도 뺏겨요. 갑한테 뺏겨요. 근데 사례 2번은 선이면 보호돼요. 사례 3번은 악의여도 보호돼요. 이게 사안마다 달라요. 이걸 머릿속에 이 구조화 작업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법의 전체적인 얼개를 한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눈으로. 1번은 뭐 때문입니다? 공신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2번은 뭐 때문에요? 108조 2항 때문에 얘가 선이면 보호되고요. 3번은 실명법 4조 3항 때문에 얘가 악의여도 보호됩니다. 악의여도. 각각의 논리 구조가 다르다는 거 이걸 머릿속에 둬두시고 시험에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각각은 시험에 거의 매년 나온다고 준비하시면 되시니까요.
그 다음에 우측에요. 439페이지에 보시면 부동산 물권 변동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부동산 물권 변동은 크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두 가지로 다시 나눠져요. 186조하고 187조 두 개로 나눠집니다. 186조는 등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해야 되는 거고 187조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안 해도. 그리고 이 부분이 시험에 매년 타켓으로 나와요. 등기를 해라 이거는 186조는. 언제 그러냐? 법률 행위일 때요. 법률 행위일 때는 등기를 해라. 그럼 187조는 뭐냐? 법률 규정일 때. 법률 규정으로 물권을 가져올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즉 상속을 받았다. 내가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이거는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자식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 이런 거는 등기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매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매 같은 경우는 법률 행위를 한 거잖아. 이럴 때는 등기를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물권 변동은 두 개로 판이 만들어집니다. 법률 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법률 행위일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권이 생겨요. 반대로 법률 행위가 아니라 뭐일 때요? 법률 규정일 때는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다음 중 등기를 해야 되는 경우 안 해야 되는 경우 요게 시험의 출제 타켓. 자, 그럼 박스 볼게요. 439페이지 맨 위에 박스 볼게요. 법률행위. 즉 법률행위라는 게 그럼 무슨 개념을 내포하는 거냐. 법률행위라는 거는 민법 총칙에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게 법률행위란 말이죠. 바로 매매계약, 매매예약, 교환 다 이게 의사표시해야 되니까 법률행위입니다. 매매예약의 별표 22의 기준. 다음 두 번째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한다. 전세권 설정한다. 다 뭐예요? 계약을 해야 되죠. 의사표시해야 되죠. 법률행위입니다. 저당권이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 이거 다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22의 기준. 그 다음 공유물의 협의 분할. 공유물을 뭘 위해? 협의로 분할하는 거 등기해야 됩니다. 왜 등기를 해야 돼요? 협의에 동그라미요. 협의를 해야지만 분할이 되거든요. 그 협의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협의 분할. 그 다음 공유물 분할에 관한 뭐가요? 조정이 됐다. 조정의 별표. 조정을 하려면 공유자가 이렇게 세 사람이면 A가 주장한 게 1번 안, B가 주장한 거는 2안, C가 주장한 건 3안. 각각이 다 틀려. 아니. 분할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아니 다 틀리죠. 그때 법원이 어떻게 해요? 법원이 1안, 2안, 3안. 당사자 의사표시죠. 이 의사표시 중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정하는 거죠. 그럼 조정은 뭐를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유자의 의사표시를 전제로 까는 거기 때문에 법률행위하고 동일시해서 등기를 해라는 거예요. 조정일 때. 27의 기출. 요건 26의 기출. 요건 22의 기출. 다음 네 번째 공유 지분의 포기요. 지분을 뭐 하는 거? 포기하는 거. 지분 포기라는 거는 저절로 됩니까? 의사표시해야 됩니까? 포기라는 게 의사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 깔아야 됩니다. 등기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등기를 깔아요. 그 다음 다섯 번째요. 이행판결. 이행판결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 땅을 매매로 사왔단 말이죠. 매수인 B가.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잔금까지 치렀는데 얘가 등기를 안 줘. 약속대로. 내가 2달 뒤에 증기 넘겨줄게. 2달 뒤에. 나 믿지. 그러고는 등기 안 주는 거지. 그러면 얘가 매수인이 내가 잔금 치렀으니까 왜 등기를 안 주냐. 그래서 매수인이 한테 소송을 걸어요. 뭘 달라고? 등기 넘겨달라고. 그래서 법원이 판결을 때리는 거죠. 뭐라고요? 피고는 원고 매수인에게 등기를 어떻게 해라. 등기를 넘겨줘라.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라라고 판결을 때려요. 그 판결을 무슨 판결? 이행 판결이라고 그래. 이행 판결. 뭘 이행하라고요? 등기를 이행해 줘라 라고 법원이 판결을 오늘 딱 때렸어. 그럼 얘한테 소유권이 넘어와요, 안 넘어요? 안 넘어오는 거예요. 왜? 이거는 등기를 넘겨주라는 판결이거든. 그럼 얘가 소유권을 가져가려면 판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뭘 가져야 돼요? 등기를 이전해야만 되는 거죠. 이걸 해야만 소유권이 넘어오지 판결만으로는 소유권이 안 넘어온다. 그래서 무슨 판결일 때요? 이행 판결도 등기를 꽂아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에 취득시효. 취득시효 뒤에 나와요. 취득시효도 등기를 해야 됩니다. 취득시효까지도. 그래서 등기를 꽂아야 되는 게 6개입니다. 첫째가 매매, 두 번째가 저당 설정, 세 번째가 협의 분할하고 조정, 네 번째가 지분 포기, 다섯 번째는 이행 판결, 여섯 번째는 취득시효. 6가지는 등기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시험 한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법률 규정,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있어요.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거 머리 글자를 따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형수상경입니다. 형수님이 상경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형수님이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했다. 형수상경. 형은요? 형성판결입니다. 형성판결. 수는 수용. 상은 상속.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럼 자식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경은요? 경매. 4가지입니다. 형수상경은 등기를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 외울 단어가 뭐냐면 머리 글자를 따셔서 옆에다 적어두시면 쉬울 거예요. 안 그러면 이걸 통째로 다 외우셔야 되니까 힘드실 거예요. 신혼기간 법정해제입니다. 이러면 99% 끝나요. 신은요? 신축. 건물 신축입니다. 이거 등기 안 해도 돼요. 혼은요? 혼동. 혼동 뒤에 나옵니다. 혼동. 민법이 한순에 1순환으로 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1순환의 민법은 절대 될 수 없어요. 왜? 뒤에 부분하고 앞부분이 이게 연결돼 있거든요. 한참 뒤에 있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결할래 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뒤가 돼야 앞에가 되거든요. 그 다음 기간 만료. 기간이 만료되면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이게 소멸해요. 이때 소멸할 때 기간이 끝나버렸기 때문에 등기를 안 해도 이건 죽은 거예요. 등기 없이 죽은 거예요. 언제요? 기간이 만료되면. 그 다음 법정이요. 법정은 뭐냐면 법정지상권. 이것도 뒤에 한참 나와요. 한참 뒤에 나오는 거예요. 뒷부분에. 이걸 지금 그냥 앞에서 생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순환의 민법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거듭 느끼지만 1순환의 완결이 될 수가 없어요. 뒤를 보시고 다시 오셔야 돼요. 이 부분은. 그래야 이게 앞뒤가 크로스해서 연결이 되니까. 법정지상권. 이건 법률의 규정으로 지상권이 생기는 거예요. 법률의 규정이니까 등기를 안 해도 된다 이거죠. 법정지상권. 그 다음에 법정갱신이 있어요. 전세권이 계약기간이 끝났다. 오늘 끝났다. 전세 계약기간이 끝났다. 끝날 때까지 주인이 방을 빼라 마라 말이 없다. 그러면 법률의 규정으로 갱신이 됩니다. 이거는 등기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나 법정갱신은 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법정자 들어간 거는 뭐의 줄임말? 법률 규정을 줄여서 법정이라고 그래요. 법정.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니까 이건 등기를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해는요. 계약을 해제하면 등기를 안 해도 자동 복귀가 됩니다. 이것도 계약법을 해야 됩니다. 계약법을 부셔야 여기가 부셔지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 다음 재는요. 변제. 채무를 변제하면 빚을 변제했다. 그러면 변제를 하면 저당권은 빚을 변제하면 저당권은요.
말소 등기 없이 끝난 거예요. 말소 등기 없이. 등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등기 없이요. 등기 없이 이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등기를 안 해도 되는 게 이거예요. 형수상경. 형수님이 상경한 거예요. 왜요? 신혼기간이 만료돼서 법정 해제돼서. 신혼기간 만료 법정 해제 끝. 이게 등기를 안 하는 경우. 여기는 등기를 하는 경우.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등기제도, 등기 청구권에 관한 것. 시험에 자주 나오는 논지가 등기 청구권에 관한 거 하고요. 그 다음에 중간 생략 등기 있어요. 그 다음 가등기. 그 다음 보셔야 될 게요. 등기의 추정력.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 등기 제도에서 종종 출제되는 논지인데 이 중에서 시험은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예, 범위는 굉장히 방대하고요. 방대하고. 이래서 다음 시간에 이 부분 중간 생략 등기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생략 등기하고 이 등기의 추정력만. 나머지는 이 부분은 2차 과목인 공시법에서 이 등기 제도에 대해서는 공시법에서 1년치 주제로 다루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만 제가 간단히 언급을 하고 진도는 나머지는 생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중간 생략 등기 그다음에 등기의 추정력 이 부분을 연결해서 완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